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산소가 가까이 있으니 자주 박수. 얼마나 소원해보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 같은 분이 사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나라, 제 어머니 같은 분이 아이 키우면서 웃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이 당은 홍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태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또 YS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고 이젠 이 나라를 선진 강국으로 만들어갈 세력이 자유한국당. 이 당이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 당이 이 나라의 대표고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밤 10시 정각입니다. 이 영상 앞에 홍준표 후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간단하게 좀 편집해서 따와봤는데요. 마치 홍준표 파 또는 홍준표 빠처럼 저도 놀아날 수는 없다 그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동안은 좀 홍준표 빠로 놀아나고서라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의 안달이 생겨가지고 영상 인트로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에 전혀 관심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감지는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선거판에 뛰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술자리 같은 데서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저부터도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왠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면 저랑 연배가 비슷해도 왠지 뭔가 꼰대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좀 지양합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 저의 선배님 되시고 저를 또 많이 아껴서 챙겨주신 분이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에도 가깝다면 가까울 수도 있는 분인데 그분이 또 저에게 뭔가 한 파트를 좀 맡아달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때 참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또 나름 그 지역구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는 나름 기여를 했다면 뒤에서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런데 막 가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제 인생 살면서 가장 그 몸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선거는 지난 문재인 씨와 홍준표 씨가 딱 격돌했을 때 그때 하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니까 이 지역에 아는 선배님들이 가끔 저를 마주치면은 야, 선거운동 잘 돼 가나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몸이 달아 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도 과문했고 아직까지도 한참 부족한 지식이라고는 정말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민국에서의 좌익 활동이라든가 어떤 공안 사건에 대해서라든가 또 대표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맡고 있는 문재인 씨를 위시한 주사파 일당들의 내력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봐왔던 터였거든요. 뭐 한 몇 날 며칠 밤 늦게까지 말이죠. 수사관처럼 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름 그 분야에서는 조금 정보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자체가 이거 굉장한 재앙이다. 이런 절박하면서 그때 많이 좀 몸이 달았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지난 서울 부산 재보선에 부산 지역에 출마했던 시장으로 출마했던 정규재 주필이 나왔을 때 야, 그때 정말 몸이 달대요. 예, 그때 정말 몸이 많이 달았습니다. 뭐, 실은 정규재라고 하는 그 인물을 선출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부산시장을 출마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또는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꼭 당선이 되면 좋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득표율이 나옴으로써 대한민국 이 정치를 조금 개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라고 제가 여겼기 때문에 참 몸이 달았어요. 그때 선거 운동 기간 때 제가 그런 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차를 타고 유세 현장에 한 가보기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막 갔습니다. 갔다가 그냥 부산 이제 들어가가지고 시내 한 바퀴 돌고 그냥 왔습니다. 그때 비가 막 쏟아지고 해가지고 유세가 끝이 나고 캠프로 제가 한번 가봄직도 한데 제가 실은 이제 영상은 이제 켜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지 부끄러움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라오면서 차에서 혼자 이렇게 올라오면서 야, 내가 참 많이 달라졌네. 이런데도 막 가려고 이렇게 엉덩이 들썩거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사실 지난번 총선과 지방선거 때도 이렇게까지 몸이 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몸이 달았던 게 다 합쳐진 것보다 더 크게 달아오른 게 지금 상황입니다. 뭐 제가 언급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위시한 이 좌익들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가져본 사람이라면 많이 알고 있고요. 정치에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도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는 걸 아마 지금은 감지를 했을 터이고, 또 좀 많이 관심 가져본 사람들은 야, 이거 좌익 시민단체고 뭐고 가네.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뭐 국가보안법 없애자라고 하면서 정말 숨김없이 자기의 정체들을 다 저렇게 커밍아웃 하고 있구나. 이거 잘만 하면은 6.25 발발 직전에 숙군을 한번 하면서 필터링을 했던 것을 다시 할 수도 있겠다.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한번 아마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광고에 제가 오늘 사실 뭐 차를 운전하고 클래스마다 이제 수강생들을 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빼고는 정말 오늘 빨리 마쳐가지고
영상 앞에 앉아가지고 좀 말 좀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것도 뭐 정치에 미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말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좀 망설여진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우리의 선배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선배 세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게는 한 저보다 20년 위에 분들, 저보다 지금 20년 밑에 세대가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 중간에 걸려 있죠. 대깨문이 가장 많이 있다는 그 40대. 근데 지금 40대도 많이 돌았었다 그래요. 그런데 선배 세대분들, 그리고 특히나 선배 지식인들 이야기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할까 하지 말까 조금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 조선일보 광고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절체절명의 대선이다. 좌파의 악의적 주장에 편승하는 행위 중단하라. 1. 보수 야권 내부에 총질하면서 좌파 세력의 악의적 주장에 편승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소명보다는 사리사욕의 대권욕만 추구하는 행위이다. 아마 이것은 홍 후보 측에서 윤석열 씨에 대한 과거 수사 관행이라든지 또 윤석열 본인과 연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홍 후보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추하기에. 이것은 정말 선거에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본 사람이라면 보수 내부 총질이다, 분열이다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자면 혹시나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었을 때 윤석열이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백신 작용을 한다는 것을 모를까요? 2. 좌파 세력과 북한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대상을 보호, 지지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다. 윤석열 씨가 좌파 세력과 북한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나요? 좌파 세력과 북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남한입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입니까? 윤석열 이퀄 자유대한민국입니까? 좌파 세력과 북괴로부터 공격받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습니까? 가장 공격하고 있는 게 누구죠? 남한의 대표 문재인 씨잖아요. 명색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갖고 있으면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표현을 하고, 지금 임기 마치기 직전까지도 교황 찾아다니고 온들 돌아다니면서 종전선을 이끌어내려고 멀쩡한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계속 그렇게 남노당에서부터 이어져 왔는 후신들과 북괴가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확실히 교체하고 가장 단호하게 심판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킨 자가 윤석열입니다. 4. 잔인무도한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형이다. 민생 파탄, 혈세 남용, 안보 파괴, 직권 남용 문재인 대통령은 징역 몇 년을 받아야 하는가? 박근혜, 이명박 징역형을 때리는데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정말 모르시나요? 5.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대선 후보와 회동한 것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가 크다. 울산시장 선거, 드루킹 사건, 윤석열 씨가 수사했습니까? 지금 특정 대선 후보 이재명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선거 조작 그리고 청와대 선거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수사하지 않은 게 윤석열 아닙니까? 2021년 11월 1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 척결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요.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미하원 한반도 평화 법안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악행들을 만들어낸 게 윤석열입니다. 다시 찍을까? 아이고, 확 짜증이 올라오는데. 죄송합니다. 제 영상 보면서 같이 스트레스, 전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탄핵 무효 외치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밤이고 낮이고 간에, 아스팔트에 나오고, 또 모여서 공부하고, 조직을 만들고, 대한민국 우익 진영에서 이렇게 뜨겁게 구국 활동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까? 감히 저는 아까 제가 영상 찍을까 말까 망설였다고 하듯이 저는 상당히 부채의식만 있을 뿐이지 요거 하나 해본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 채널이 있다라고 우리 경주시의 시내에다가 현수막 쫙 걸기도 하고 가끔씩 어떤 연평해전이라든지 천안함 도발 폭침 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제가 경주 역사 앞에 대형 현수막 한 번씩 걸고 저는 조직도 없습니다. 그냥 제 혼자 그런 거 하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유대한민국 이때까지 흘러온 것에 비한다면은 그거 일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지만 그에 비한다면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이시고 나라 일으키고 이까지 성장으로 이끌어 왔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언급하기가 너무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탄핵 무효 외치고 새누리당 내에 탄핵에 가담했던 부역자들 타도하자라고 외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씨를 출범시킨 사람이 윤석열이고 탄핵에 가담했던 자들이 또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 나열해 놨는 이 내용들 전부 문재인 앞잡이 윤석열이 해낸 일들입니다. 이 악행들을 잘 나열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를 합니까? 어떻게 지지를 할 수가 있죠? 그 논법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후배 세대들이 저렇게 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저런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라고 그래도 일말에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도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고영주 변호사님 이름도 제가 언급하기 참 힘들 만큼 존경하는 분이고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정도였나요?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했던 이인호 교수님의 칼럼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지식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다가 대놓고 제발 인간 백정 같은 그 김정은하고 어울려가지고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칼럼입니다. 아마 2018년 4월 정도에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제목이 계속해서 이제 몸에 새겨져 있는데요. 고영주 변호사님 이하 우리 선배님들도 다 그런 마음들 아니었나요? 근데 이렇게 합니까? 제가 국회 개혁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한국경제신문 2015년 4월 11일 실망스러운 유승민, 문재인 두 대표의 연설. 당시 문재인 씨가 야당 대표였던 시절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수의 새 지평을 열겠다며 엉뚱하게도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 확대, 재벌 개혁 등 소위 진보적 좌편향적 아젠다를 대거 쏟아냈다. 지금 또 유승민 씨, 원희룡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의 분류를 반북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 진영 안에 있는 반북 좌파.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국익 우선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만은 경제 정책은 그야말로 좌경화된 경제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반북 좌파라고 저는 이야기 일컫습니다. 근데 안보, 국방, 김정의도 지 나라 지키고 지 세력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력에는 대단히 신경을 쓰죠. 시진핑, 푸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차베스도, 예. 이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원래는 대한민국에서 워낙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 보니까 그런데 국방과 안보에 대한 만큼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당연히. 와, 당신 안보에 대한 이 무장이 잘 되어 있군요. 이런 칭찬할 필요 없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경제관인 거거든요. 부국은 경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김정일이가 말했다고 하듯이 그 황장엽 씨와 같이 귀순한 그 김덕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생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책에 나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반부를 약간 넘어가면은 김정일에 대한 일화가 나와요. 북한의 그 북계 인민군 장교들을 쫙 집합시켜 놓고 달러 뭉치와 권총을 딱 꺼내 놓고 두 장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우선하느냐라고 하니까 한 장교는 달러를 집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달러가 있으면 권총을 살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권총을 집어들게요. 왜 그러냐? 권총이 있으면 달러를 뺏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네가 맞다. 두 개 다 선물로 하사했다 그래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떼도둑 같은 나라가, 날강도 같은 나라가 저 북괴입니다. 북괴입니다. 유승민 씨가 말하는 이 반북 좌파적인 안보와 경제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아, 우리도 그러면은 일본 쳐들어가가 노략질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요? 국방력으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수 있고 그 복지 타령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무기도 사고 국방도 튼튼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승민 같은 반북 좌파 정치인들은 앉으면서 일어서겠다고 말하는 거죠. 동시에 불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이다. 우리가 중도 확장이라고 할 때요, 흔히 걸핏하면 중도 확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돈 풀겠다는 거잖아요. 복지. 저는 그게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도층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중도층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를 설파해서 일깨워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 그게 저는 중도에 대한 외연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 균형이 없냐 너는? 왜 균형이 없습니까? 가훈이 있듯이 우리의 국훈이 있습니다. 헌법이죠.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를 하자라고 우리가 스타트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편협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거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든가. 예, 그거 하자고 한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매운탕집 하자. 정체성을 딱 걸고 시작한 나라죠. 근데 그 매운탕집에다가 자꾸 짜장면 팔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오염이죠. 여기 보면 당시 문재인 대표가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540조 원인데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에 가져갔다고 한 그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했다. 수출해서 혁신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영업해서 번 투자준비금을
그는 남의 돈을 약탈한 것처럼 주장했다. 두 대표의 연설은 정치권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 밑에 당시 2015년 7월 8일 조우석 씨가 또 칼럼을 냈습니다. 선악 이분법의 극한 대결에 몰두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이익 집단으로 똘똘 뭉쳐 한 몸인 양 돌아간다는 걸 우리 모두가 눈치챈 지 오래다. 기회주의 웰빙 세력들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헌법적 가치를 배신한 장본인이 맞다. 유승민에 대해서요. 집권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이 일치하지 않는 게 사회 혼란의 핵심이자 뿌리다. 이런 구조 때문에 대한민국 선진화라는 목표, 북핵 제거를 통한 한반도 평화라는 진짜 이슈는 언제나 가려진다. 새누리당은 체질 개선에 혹독한 단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진단이 벌써 나왔던 게 2015년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경제신문에다가 유승민 씨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물러나면서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을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과 동일시 시켜놓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 자와 함께 탄핵하고 밖에 나갔다가 지금 윤석열한테 우르르 들러붙어 있는 자들이 윤석열 캠프이고 지금 자유대한민국 늘 지키자고 운동해오던 분들이 윤석열 쪽에 붙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2021년 7월 23일자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없애야 생활자치 꼽힌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쨌든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바로 앞전 지방선거를 앞두고였나요? 아니면 지나서였나요? 제가 그걸 지금 못 찾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지방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뭐 돈을 얼마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탁 나왔습니다. 신문기사가 요만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계속 보면서 TV에서는, 텔레비전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의 신문들에서는, 그리고 양쪽 정당 모두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지켜봤는데 그거 토막 기사 하나 나오고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좌우 다 썩어 있거든. 제가 늘 현대자동차 노조 이야기 할 때 난 노조를 모두 나쁘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있어야죠. 노조의 어떤 권익, 불편사항들, 애로사항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 구심체도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민주노총은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걸 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고, 특히나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취업할 때 공정 경쟁 없습니다. 공채 공고가 안 떠요. 지금 경주만 하더라도 조금 괜찮다고 알려져 있는 1차 밴드 제조업체들 공채 안 뜹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제가 뭐 아는 분들도 있고 친한 분도 있는데 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혹시나 그분들 자녀들이 아빠 거기 어떻게 취업해서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사뭇 궁금한데요. 우리 지방선거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이 되겠습니까? 그 토막기사 하나를 끝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똑같거든. 진하게나 똑같거든요. 우리 경주 얘기 자꾸 하는데 LH 사태 그만큼 터지고 대장동이다 뭐다 그만큼 터져도 조용합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데 이 도시는 영화 이끼 같은 그런 동네거든요. 조용합니다. 왜 조용하겠습니까? 썩은 문드러져 있거든요. 그걸 확장해가지고 국회가 그렇고 지방이 그렇고 온 나라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그거 모르십니까?
그거 모르시나요? 지금 저는 공식적으로 늘 몇 년 전부터도 그렇고 그나마 홍준표 씨가 그나마 공약으로서는 선명성이 있다. 저는 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지금 대통령이지? 야, 대통령 이름 뭐야?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정치는 쪼그러들어야 되고 정부 권력은 작아져야 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의 삶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클루시브가 펼쳐지는 포용적인 경제.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인 경제마저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좀 안 먹히니까 살짝 도망가면서 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욱더 국가의 역할을 크게 하는 걸 포용적인 경제라고 무식한 소리를 해대던데, 각 경제 생산 주체들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 자유로운 교육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인클루시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놓여지면 시의원 니 해라 누군데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배지 달고 하면 오셨nin교 다 자리 비켜주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손 내면요 야구 경기에서 그 홈런 터트리고 오면은 선수들 손 다다다닥 치지 않습니까? 상갓집 가면 말이죠. 누가 오면 덩달아 막 일어나죠. 얼굴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손 내밀면 전부 악수 턱턱턱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바로 내려가면 경조사 문화와 어우러져서 지방의 토호들 문화와 또 지방의 자생단체들 다 그렇습니다. 이 지방에도 보면은 20대 후반 슬쩍 넘어가고 30대 슬쩍 넘어가면 이제 정치 쪽에 좀에 관심이 가지는 지망생들 나타나죠. 그럼 맨 처음에 뭐 하던가요? 모임에 턱 들어가죠. 또는 등산 모임에 떡 합류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말이죠. 야, 내 의원하고 사진 찍었다. 카톡 대문 사진에 떡 걸어놓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사진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노예같이 말이야. 뿌리까지. 뿌리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다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지금 구린내가 풀풀 풍깁니다. 풀풀 풍깁니다. 저는 종국에 가서는 일본인이 이민 와서 대한민국 부산시장이 되는 나라, 전라도 군산 시민이 일본에 이민 가서 도쿄 시장이 될 수 있는 사회, 세계, 그런 세계까지도 저는 꿈꿉니다. 서울, 부산 재보선한데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자들 후보가 2명 나와가지고 프로스펙스 운동화 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구 나라입니다. 수구의 나라. 수구의 나라. 200년 훌쩍 넘게 지나가가지고 박제가보다 머리가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 임내, 리더 임내하고 다 기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지 달고. 이걸 일소해야 되는 거죠. 홍준표 찍자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찍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찍자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게 미래를 찍자는 겁니까? 좌우할 것 없이 이쪽에서는 민주라는 말을 참칭하고 이쪽에서는 보수라고 하는 말을 참칭하고 이쪽에서는 노무현 무덤 가가지고 표 나오느라 돌 문지르고 이쪽에서는 박정희 생각해가지고 펴주세요. 유권자들을 갈라놓고 사원 붙이고 볼모 삼아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도 국민의힘 그 후보군들 토론회 하기 전에 거기에 팬들 가가지고 풍선 색깔 다르게 막 들고 나오죠. 원희룡 쪽은 뭐 오렌지색인가요? 뭐 들고 나오고 뭐 이쪽은 또 흰색인가요? 들고 나오고 그거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H.O.T, 잭스키스 그 팬클럽들 하는 행동 하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들 마저 막 하고 윤석열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러 갔을 때 유튜브들 윤석열 뭐 누가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입장합니다. 막 따라가고 말이죠. 거기에 해병 전후에는 왜 튀어나옵니까, 거기에? 나이 있는 분들 거기 윤석열 손잡고 난데 손잡았다고 막 영광스러워가지고 하는 그 모습들 정말 저는 하나의 호러물을 본 것 같았습니다. 호러물.
우리가 그리고 그 원희룡 씨 그 부인이 정신적으로 이재명은 소시오패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동의합니다. 윤석열 씨 한번 보세요. 윤석열 씨 한번 보세요. 인간 콩타작 했던 그 윤석열 씨. 윤석열 씨 토론할 때 봤습니까? 말할 때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 가끔씩 볼펜 툭툭 던져가면서 그따위 태도로 사람 얼마나 후려잡았겠습니까? 인간 콩타 잡기였죠. 뭐 여러 인사들 있지만 그야말로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피가 거꾸로 쏟아져 올라오는 눈에 불이 터져 나오는 장면은 그 김관진 장군 포승줄로 메고 가는 모습. 김관진 장군은 북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여기에 좌파 세력과 북한으로부터 직중 공격을 받는 대상 윤석열을 보호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수 장군 유가족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TV를 보고 있고 이런 유권자들,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도 자유대한민국 존속과 번영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애간장 녹이고 무언가 해가면서 크든 작든 해가면서 달려와가지고 종착지가 여기입니까? 윤석열입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칼이 누가 준 칼입니까? 그 칼에 문재인 씨 지문이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칼을 휘두르는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지지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몇 년 전 나라가 어려워진다,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우후죽순 출범했던 유튜버들, 아스팔트 활동가들,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튜버의 정치화가 되었죠.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인기도 좋고 돈도 좋고 뭐 자기 채널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이 몇 년 상간에 그 사람들 정체 없이 정신머리 끌고 다니면서 윤석열 외치게 하고 돈 받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아마 애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생활을 영위하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직장을 지키고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고 가끔 여행 다니고 오락하고 레저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있게 하는 체제가 존속되는 선거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펼쳐지는데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참담하게 왔고 지방선거 평화수에 놀아나면서 다 날려먹고 코로나라고 하는 거 감기 바이러스 이거 불구한 거 가지고 재난지원금 뿌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겨냅시다라고 하는 그거 뒤에 슬로건으로 걸어놓고 총선 해먹고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좋아, 총선을 다시 잘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를 저지하고 살려내보자.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지방선거라도 한번 해보자.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단 말입니까? 저희 오늘 이런 표현은 조금 용서해 주시고요. 최대한 그래도 자중하고 정화해가지고 쓰는 표현입니다. 선배님들, 선배 지식인들,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40대거든요. 우리 40대 층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의 20대 층으로부터 야, 너가 그때 대깨문 많았다면서
아저씨들 그때 대깨문 많았다며 라고 조롱을 할 때 도대체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저보다 20살 많은 우리 선배님들에게까지도 지금의 20대들이 야 영감탱이들아 좋다 당신들 산업화하고 했는 거 다 인정하겠는데 막판에 왜 그랬어? 빚더미 이거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놨으면 어떡하는데 라는 소리까지 듣게 할까봐 예? 하나로 묶여가지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교조교사들이 그렇게 바로 하고 아무리 날뛴다고 해도요 20대 10대들은 현혹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20대들이 어떤지를. 그야말로 70년사의 빛나는 자유시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무슨 면목으로 그런 후배들을 보려고 그러십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시고 혹시나 고영주 같은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볼 리가 있습니까? 어쩌면 저도 마음에 쌓여있는 이 울분을 좀 그냥 스스로 토해내 가지고 내 건강을 좀 유지하려고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도 쌓아놓으니까 혹시나 정말 혹시나 보신다면 마음 좀 돌려주시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